자, 오늘 주제는 내 사주 자식은 복이,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 이 자식이라는 모습이, 자식이라는 모습이 사주에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그 사주에 나와 있다는 모습 자체로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실제 이제 내 자녀와, 내 팔자 속의 자녀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팔자에 들어있는 모습으로 내 자녀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모습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자녀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자녀의 모습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녀 교육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잡은 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주 안에 자식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팔자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자녀는 실제 자녀의 모습과는 대부분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곧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자녀가 있기 전에 문제 있는 부모가 더 문제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글을 뭐라고 그러죠?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내용의 글에 이 부분을 글을 남겼는데, 문제 있는 자녀가 있기 전에 문제 있는 부모가 더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녀에 대해서 이제 특히 요즘 부모들, 요즘 엄마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교육하는 대로 될 거라는 생각으로 어린 시절에는 이제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가죠. 어리니까 좀 따라가니까, 따라오는 만큼 이제 끌고 가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안 따라가잖아요. 자기 판단과 생각이 있는 부분.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엄마의 의도대로 따라갈 자녀인지 아닌지가 이제 드러나죠. 그런 부분이 사주에 이미 써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모든 부모들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포기하게 되죠. 결국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 이제 부모의 의도대로 따라오니까 막 쑤셔 박듯이 윽박질러 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그게 안 되죠. 팔자 이미 그것까지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부모의 실망이 이제 거기 되는데, 실망할 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 엄마의 욕심대로 이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원래 그렇게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부작용만 나오는 거죠. 아이한테 부작용 생기고, 부모 스스로 또 실망하는 거고, 금전 낭비, 세월 낭비, 그야말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팔자를 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사주에 써 있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어느 성장성까지 갈 수 있고, 어느 방향성 속에서 살아갈 정도까지 이미 어느 정도 써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레벨을 둬도 갈래는 갑니다. 레벨을 둬도 지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극을 받아서, 만약에 부모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지가 학교에 다니든 어디를 가든 어떤 계기를 삼아서 갑자기 공부할 애가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 스스로가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공부 안 할 애가 부모가 시켜서 열심히 시켰지만 어느 계기가 딱 생겨가지고 공부 때려치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놈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제 공부 망쳤다고 그러는데 다 지팔자에 있었어요. 공부 안 하는 애들 갖다가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공부시켰기 때문에 결국 지 인연 따라가는, 마음속에 전혀 없었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친구 따라간 거거든요. 공부하기 싫어갖고. 근데 친구 잘못 만나서 얘 망했다고 또 친구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인데 참 어리석은 거죠. 이미 팔자에 다 써 있어요. 그런 게. 팔자에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볼 줄 모르는 한심하죠. 한심한 어떤 부모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팔자에 써 있다는 걸 얘기한다라면 참, 어떤 사람은 말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사주 보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죠.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선명해지죠. 이 사주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 물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적인 부분까지 이미 보이죠. 자녀 사주를 보고 엄마 사주를 보면 어떻게 갈등할까지, 어떤 식으로 갈등할 거라는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위대한 학문이에요. 위대한 학문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로서 깨닫는 거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도 되지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사주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사주를 잘 봐야죠. 불필요한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사주도 보긴 보지만, 욕심이 들은 상태에서 사주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욕심을 키우기 위해서 사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내려놓기 위해서 사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욕심을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주 보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접근법이 잘못된 거죠. 이걸 일시적으로 그러한 효과는 발휘할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사주를 봐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이제 욕심을 채울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한 거죠. 이익을 이제 만난 거죠. 주머니에 집어넣었죠. 시간이 흐르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령을 삼아서 어떤 갖지 말아야 될 거를 더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잖아요. 2배 이상, 3배 이상 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순리대로 살았을 때, 내가 받을 때가 됐을 때 받으면 극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에 의해서 끌어당길 만큼 당겨서 채웠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그걸 2배, 3배 이상 다 퍼 넘겨줘야 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커진 양만큼 다시 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가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 얘기합니까? 항상 그 손해봤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손해봤다는 심리는 뭐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모든 건 나한테 온 건 당연한 거고, 나간 거는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노름판에서 딴 놈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돈이 100만 원인데 갑자기 노름하니까 이상한데. 근데 판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네요. 어느 사람이 그 100만 원, 판돈 전체가 100만 원인데 98만 원을 내가 한 사람씩 3사람이었으면 90만 원 갖고 내가 98만 원 갖고 있으면 내가 원래 30만 원, 33만 원 갖고 있었던 사람이 98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건 다 내 돈처럼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제 나한테 2만 원, 1, 2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 심리가 뭐냐면 97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판돈 속에서 다 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낸 사람은 나중에 다시 98만 나한테 오면 그 돈이 또 내 돈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얼마나 웃기는 논리니까. 그 계산이 웃기는 계산인 거예요, 그게. 내가 갑자기 이제 어떤 돈을 잃었는 가 빗대가 좀 이상한 말이 됐지만, 이게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에서 조금이라도 나가면 그건 손해로 생각하는 건데, 그건 손해가 아니라 순리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따가 나가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내보내주는 몇 개 안 있기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게, 물론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다 욕심껏 살았고, 다 끌어안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이 먹고 보니까 내게 따로 있고 아닌 게 따로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튼 살면서 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다 보면 몇 개 있고 몇 개 아닌 게 있다라는 걸 이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즘에는 몇 개 아는 게 많은 쪽으로 좀 생각하고 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몇 개 아닌 게 더 훨씬 더 어떤 더 큰 세상을 산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관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관상을 항상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두상이라는 걸 연구하다 보면, 두상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기서 거기란 게 뭐냐면, 두상이 크고 작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상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얼굴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 두상이 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두상이 큰 사람들이 대부분이 속이 넓어요. 두상이 큰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 씀씀이가 좀 통이 크다고 그러나요? 좀 넓은 편이에요. 또 또 요즘에 이제 꽃미남들이라 그러는데 뭐라고 요즘 뭐라고 그러죠? 한류 잘생긴 애들 뭐라고 그러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10대 하여튼 꽃미남 그런 요즘 그런 젊은 탤런트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예쁘장하게 얼굴은 주먹만 해가지고 잘생겼잖아요, 요즘 애들. 근데 그 애들 뭐 실제로 얼굴이 주먹만 하잖아요. 잘생겼죠.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100%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얼굴이 작다 그러면 무조건 속이 좁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속이 밴댕이 속입니다. 그냥 속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잖아요. 그건 100%예요, 100%. 얼굴 작은 사람 치고 속 넓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100%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맞습니다. 근데 얼굴 큰 사람들 보면요, 속이 좁더라도 행동은 좀 이렇게 좀 유하죠. 행동적인 부분이 좀 유한 편이 많아요. 자, 이 얘기를 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라, 되게 보면, 그리고 얼굴 작은 사람들이 예술 쪽에, 예술 이런 쪽에 많이 종사해요. 예술 쪽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관상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차이는 뭘까? 결국은 이제, 얼굴이 크다라는 거는, 두뇌가 크다라는 거는 두뇌 용량이 기본적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두뇌 용량이 많다는 거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영역 공간이, 일종의 말하면 머리 용량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 하드웨어가 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게 좀 더 크다는 거니까 다양성이 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스스로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게 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용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머리가 작은 사람은 용량이 작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영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머리가 작은 사람은 밖에 있는 거를 더 끌어당겨 쓰고 있는 거고, 내가 머리가 큰 사람은 내 거 안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 밖에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예술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의 세계를 끌어당겨 느낌 자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능력이거든요. 되게 보면. 그래서 밖에 끌어당기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작은 거고, 내 안에서 끌어당겨서 내 안에서 해소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균두가 평등하다. 머리가 크다고 똑똑하지도 않고, 머리가 작다고 머리가 나쁘지도 않다. 왜? 밖에 걸 더 끌어다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 차이라는 거죠. 밖에 거라는 거 에너지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떤 그런 관상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운명학적, 그리고 자연의 기운과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인체적인 부분, 인체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부분도 우주자연과의 어떤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뭐 아침에 걸으면서도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이치적인 자연의 이치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주자연과의 기운과 매칭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제 관상이라는 얘기를, 머리 두상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그래서 머리가 작은 사람은 주로 외부의 어떤 우주 밖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야만이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직업종을 유지하는 거고,
머리가 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체적인 연구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런 운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되게 뭐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특히 과학이나 이런 쪽에 좀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사람은 머리가 두상이 좀 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머리가 좀 많이 작아요. 정신세계 쪽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머리가 많이 작습니다. 자체적인, 머리의 자체적인 운용 능력이 아니라 외부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그걸 갖다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계, 동작시키는 기계만 있고, 밖에 있는 걸 주로 끌어당겨 쓰는 거니까 굳이 내 안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겠죠? 좋게 생각하면. 재밌는 생각이죠. 네, 저만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